매일 꿈을 꿉니다. 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꿈을 꿉니다. 눈을 감고도 꾸고 뜨고도 꿉니다. 우리가 꾼 꿈을 펼쳐보는 도봉 드로잉 시작합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네, 계속 네. 북한 방송 하시네요. 목소리 귀여운데. 아까 목소리 동안 오늘 아니에요? 스튜디오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각자 소개해 주시죠. 방향은 고도리 방향으로. 네, 고도리 방향 바로 옆에 있는 저는 방학삼동 주민 김희정이라고 하고요. 그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OE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인설이라고 하고요. 도봉 드로잉에서 이제 작가의 역할로 앞으로 10회차 방송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에 입성한 지 이제 9개월 됐고요. 사람 만나는 재미, 또 활동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핸들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도봉살이, 세상살이를 15년째 주행 중이고 있는 동네 오지라퍼 활동가 노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분야가 100만 가지고 공동체 지속 가능한 삶, 특히 마을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도봉시민 신수경입니다. 네. 어느 분은 대본 써오셨는지, 어느 분은 그냥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은행나라 마을방송국 락PD입니다. 네. 대본 써오셨네요. 이내 박힌 대본. 네, 마을에서 정말 활달하게 활동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꿈을 꾸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네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10번의 방송을 할 예정인 이 도봉 드로잉, 미술 교육을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스케치를 하는 시간인지, 도봉 드로잉,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누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날 토요일이에요.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기억을 해보시면 혹시 프롤로그 컨퍼런스라고 멈춰보다라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 본 컨퍼런스에 다뤄질 문제의식을 예고편처럼 이제 뭔가 던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컨퍼런스는 있어도 막 이렇게 프롤로그 컨퍼런스까지 하면서 약간 유난을 떠는 이런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예고편을 찍은 그룹이 4개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도봉 시민단체들, 그리고 교육분과, 청년분과, 마을자치분과 이렇게 4개 그룹이 프롤로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좀 딥입해서 본 컨퍼런스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 이런 공유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팟캐스트에서는 그 프롤로그 컨퍼런스에서 본 컨퍼런스 사이에 이제 4개 그룹들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좀 성장시켜 가는지, 이제 그걸 같이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게 결국에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의 방송입니다. 예, 총 10회 방송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럼 네. 7월 20일에 있었던 성황리에 끝났던 도봉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봉 드로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미술 방송이 아니라 도봉의 미래를 한번 그려본다. 네. 어때, 최인 선생님 어떻게 맞나요? 이거 제가 잘 설명했나요? 예,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기보단 당장의 눈앞에 이번 연도 사업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저희가 도봉에 대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 향후 몇 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려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행사처럼 재미있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1월에 말씀드린 그런 컨퍼런스,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기대되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번의 만남 끝에 이제 펼쳐질 컨퍼런스,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할 내용은요. 더 나은 도봉 마을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더 나은 도봉 마을 교육 관련해서 프리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동기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감과 또 어떻게 참가하시게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까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15년째 도봉에서 도봉살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오지랖 활동가 노혜경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마을에서죠. 그러면서 아이랑 그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고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을에 이곳저곳을 찾다 보니 여러 콘텐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걸 좀 살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피고 직접 실천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아닌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궁금증이 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이 되었고요.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있구나. 마을과 이 안에 있는 교육이란 두 가지 글자에 관심이 있구나. 6년이 지난 지금은 두 글자가 마을에서 가장 키워드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글자가 되었고요. 마침 그 활동이 여러 지속되는 와중에 시민 플랫폼이 이제 형성되고 그 안에 시민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내가 관심 있는 마을과 교육이란 두 글자에 해당되는 그 분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좀 밝혔고요. 어떤 정책위원이 정책을 내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민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느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고유성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이 조금 큰 정책이 아니라 작게 실천되면서 보완되고 나가야지만 그것이 마을과 교육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주부지만 내가 나서야겠다. 소리를 좀 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강하게 좀 먹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민들레라는 잡지를 읽으면서 저 스스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네. 우와. 네. 동기부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네. 대본에도 없는 말씀 되게 잘하십니다. 우리 신수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제가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마을의 다양한 정보, 거의 뭐 서울 시내를 다 통틀어서 우리 아이 나이대에 맞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해서 그걸 아이들과 함께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마을교사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마을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저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과 만나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조금은 생산자 의 입장에서 마을을 좀 교육의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4년 전에 도봉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면서 저희 엄마들끼리 삼겹살에 막걸리 먹다가 눈 맞아서, 마을 사업 좀 해볼까? 우리 좀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좀 살기 좋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골목을 만들어 볼까? 해서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을 1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도봉구 혁신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에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혁신교육 활동가를 또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또 혁신교육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 살기 좋고 엄마들하고 재밌게 마을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활동을 시작한 건데 지금은 7월에 그런 컨퍼런스의 교육 분과를 대표해서 또 제가 앞에 나가서 컨퍼런스 발표를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나와서 지금 떨리는데 팟캐스트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 능력 이상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담도 되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 저처럼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높은 분들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마을 교육을 소비도 해보고 생산도 해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두 분이 이제 프롤로그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랑 그리고 블로그랑 이런 공간에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도봉 시민협력 플랫폼을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분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비하인드라기보단 그냥 가만히 고민하면서 사실 도봉구가 혁신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혁신교육 정책 아니면은 실무를 띠고 있는 사람을 섭외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캐릭터를 섭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정책과 그 사업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래서 미래의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도봉 안에서 이뤄질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프롤로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잘 섭외하지 않았나.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어요. 제일 반응이 좋으셨던 거, 네. 질문도 많고 맞아요.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단체나 이런 거랑 좀 대비가 되면서 그 단체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미션을 단체에 이제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서 막 점프를 하고 막 되게 애를 쓰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정말 자기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이게 운동인지 공익인지 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걸로 맞아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흐름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서 활동하셨을 때 활동을 조금 더 이제 몸집을 키워나가고 고민을 키워나갈 때 적절한 곳에 지원과 어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좀 돌파하기가 너무 힘드셨던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해졌어요. 저의 경우에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할 때는 사실 직접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일이 너무 많고 뭔가를 하나 기획하고 끝나면 평가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돼서 사실 그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관계나 지속적인 그런 연계고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을 땐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제 스스로 들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을 집중하느라고 오히려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오히려 나와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저런 얘기를 뭐 글로 쓰든 말로 하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더 두렵고 이렇게 밖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다양한 정책 토론회도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탁 토론회도 있고 요새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가서 얘기할 때는 제가 부담을 갖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히려 가까울 땐 얘기를 못하고 나왔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 프롤로그 컨퍼런스에서 많이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 그 자료를 보내줬을 때 제가 몇몇 분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소름을 돋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수연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멈췄다라는 이 문장이 상당히 인상이 깊게 다가왔거든요. 사실 사업을 실행하는 활동가 안에서는 활동가 중에는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불평하는 것 같고
막상 내가 사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제 방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을 못하게 되고 질문이 이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 질문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좀 공감이 갔고 그래서 애경쌤한테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질문이 멈췄다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게. 보통 저희가 교육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무척 1인 100을 몫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분야고 또 집중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아이의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끌려는 다녔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깔려있는 판세에 우리는 어떤 것의 한 부분을 수행하거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뭐 그 일을 원동력으로 해서 저희가 또 더 많은 이제 앞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통찰도 생기고, 비판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그 일을 계속해서 생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프롤로그 컨퍼런스에 멈춰보다라는 글귀를 쓰셨는데, 멈춰보고 바라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했지만, 한 2달여간 그냥 소위 우리 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잠깐 멈추고 쉬다 보니 내가 큰 그림 안에서의 나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 무조건 따라갔던 그 길이었는데 진짜 앉아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이 정말 맞을까? 그럼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멈춰보고 쉬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나도 바라볼 수 있고 그 가고 있는 정책이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림이 잘 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내가 스스로 생긴다.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활동가가 꼭 쉼의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생기게 됐어요. 안식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잘 키우려고 마을 교육에 뛰어들으셨는데 두 분이 엄청나게 성장하셨다는 그 성장 경험을 지금 저희한테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그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지금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게 이게 활동가라는 이게 직업인지 사실 우리조차도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디 가서 활동가라고 저를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마을교육 활동가는 도봉구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정의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마을 교사라든가 아니면 곳곳에서 어떤 마을 활동을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마을 교육 활동가라고 보면 지금 500명이 이미 넘었다고 해요. 마을 교사가 이미 그렇게 도봉구청에서 얘기를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마을교육 활동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모이는 곳도 없고 우리 바로 옆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분이 마을 활동가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을교육 활동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끼리 뭔가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플랫폼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학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공간도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 모집도 직접 해야 되고 강사를 섭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강의도 직접 해야 되고 심지어 회계 결산까지 다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나뉘어요. 두 가지로. 2년 이상 해서 자생력이 생겨서 점점점 발전하는 어떤 그런 마을 학교도 있지만 사실 극소수고 많은 분들은 1, 2년 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절대 안 한다. 이런 마을교육 사업은 또 그런 분들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그래도 마을 학교를 운영하시고 이런 마을 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들은 다 마을 교육 활동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뭔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올 텐데 그런 분들끼리 좀 모여서 양적 성장은 이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가 마을 교사나 마을 활동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마을 교사나 마을 교육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우리가 논의됐으면 좋겠고 이미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양성되고 있는데 아직도 1년 그냥 하고 다시 리셋되고 다시 시작하는 현재는 그런 정도가 좀 아쉽더라고요. 네. 마을교육 활동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활동을 많이 하면 네트워크가 좀 생겨야 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 네. 그런 그래서 말씀이죠. 최근에 함다락이라고 하는 도봉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겼는데요. 이런 마을교사나 마을교육 활동가들 중에 좀 이렇게 민간 영역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정책 또는 뭐 어디 견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관이나 센터 이런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거기 가면 아는 사람 있네 뭐 이렇게 만났다면 함다락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교육도 짜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견학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뭐 꼭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우리 각자 회비를 내서 어디 견학하고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다락이라고 하는 이런 곳도 이제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더 많은 이런 분들의 모임이나 영역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함다락이 마을 전체 교사의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곳은 아닌 거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 전체 네트워크를 하는 곳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네. 민간에서 자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양적 성장은 이뤄냈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많은 혁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 이제 다양한 활동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이제 교육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관의 영역에서 많은 시도들을 했잖아요. 그것과 민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길래 이제 기존의 관이 이미 2년, 3년 동안 계속 교육도 하고 막 했을 건데도 그게 안 되던 게 민이 한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뭔가 저희가 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받아서 계획서를 낼 때는 폼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형식이 되게 일괄적이고 그것에 맞춰졌을 때 무난하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패스해서 공모사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이 마을이라는 곳 전체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획일적인 계획안 속에서 나왔을 때 그 교육이 과연 조금 더 나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었고요. 각각의 개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초이스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집중과 몰입은 무척 대단하고 그는 그것을 왜 하고 싶었는지가 그 안에서 나왔을 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겉으로 표면적이고 문서상으로 글과 표현으로만 잘했을 때 그 교육이 내실을 무엇으로 검증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입에 넣어줘야 성장하고 먹여서 소화가 되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받으라고 해서 소위 요즘은 많은 교육이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어려움으로 오는 도봉 현실인데 예산의 낭비도 된다라는 좀 과감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원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것에 그리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알고 그 사람들의 기초부터 좀 아시는 분들과의 면담과 이런 심사의 방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좀 내려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그것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원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소득이 있다. 그랬을 때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누구는 뭐 예산이 어려운데 누구는 예산이 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 관과 민의 차이를 저는 뭐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박람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뭐 혁신교육 박람회라고 콕 집어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쪽 일을 해봐서 어디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박람회를 할 때 의견들을 계속 냈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끼리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스를 운영하는 내내 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일반 주민이나 구민들이 오면 그거를 열심히 부스를 운영하고 끝나면 그냥 지쳐서 자원봉사 한 걸로 시간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쉬웠던 게 사실 마을 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럼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얼굴 보고 그들이 뭘 하는지 서로 분명히 네트워크 할 게 가장 좋은 장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컨퍼런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대부분의 컨퍼런스는 외부 유명한 강사진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강의들을 늘 기획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런 활동가들이 조금 우리 활동가들이 컨퍼런스를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마을 교사들이 무대에 나와서 1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리고 부스 운영을 조금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도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일어날 수 있게 그 박람회 자리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해왔는데 최근 생각은 관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그것이 하기 싫다기보다 관은 어쨌든 양적 어떤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와서 뭔가 북적북적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부스도 좀 늘어나야 되고 양적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그게 관의 한계 같다는 거예요. 관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에 있는 이런 활동가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모이면 조금 다른 형식의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민 컨퍼런스가 올해 제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그때 제가 아쉬웠던 박람회 안에서 컨퍼런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것을 조금 밖에서라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관과 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좀 이렇게 뭐 진행하거나 아니면 기획하는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1년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 안에서 모든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하고 또 행사가 또 행사 중심으로 흐르고 또 행사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성과라고 하는 측면들이 관이 바라보는 성과와 또 민이 생각하는 성과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관은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왔고 얼마만큼 동원이 됐는가라는 부분들로 이제 계속 행사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서 즐겁고 네트워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획들은 이제 이 관이 아닌 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준비해 나가서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기획들로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 그런 기회들을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돼요. 네. 역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공감대가 금방 형성이 되네요. 저도 한마디 보태면은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찌 보면 분위기와 흐름을 만드는 건 어찌 보면 관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파워풀하게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해당 분야가 실제로 성숙하고 발전될수록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더
민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업이 흘러가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건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항상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리 컨퍼런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 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저희도 항상 이게 갑자기 유혹이 되거든요. 아, 이제 대규모 컨퍼런스니까 이러다가 형식이 이제 잡아먹는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경계하면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약간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도봉 혁신 교육이라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각자의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 좀 그림을 그려주셔야 이걸 들으실 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어떤 포지셔닝에 있으시고 뭐 아까 그 학교는 어떤 거였고 이게 막 교육청 예산이랑 뭐가 이렇게 도봉구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이해를 돕는 사전. 뭐죠? 너무 어려운데. 미는 미의 역할만.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건지. 저희의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전체 도봉 혁신 교육이라는 큰 그림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포지셔닝에 있는다. 근데 그래서 굵직한 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냥 이렇게 마을과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하시다가 이제 관과도 약간 뭔가 교류가 있으시고 그냥 이렇게만 알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이 부분은 이제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제가 100%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마을교육 활동가를 그러니까 마을교사를 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다가 마을교육 활동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을 교육 쪽은 왠지 보기가 싫어서 이제 골목 사업을 엄마들하고 같이 하면서 약간 이모학교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이런 거를 또 우리끼리 좀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협의회 위원이나 이런 걸 모집하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혁신교육 실무협의회 위원회 이력서를 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협의회 위원으로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민과 간의 뭐 약간 그런 입장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현재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그냥 시민인 거죠. 지금은 제가 특별히 어떤 뭐 어떤 직함을 내밀 만한 그런 거는 없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함다락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저도 지금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관의 어떤 그런 행정 규칙이 있잖아요. 실무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활동가들이 말 그대로 활동가들이 좀 더 많아지면 관과 민이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봉구가 민관학을 이게 거버넌스가 잘 되는 것에 조금 많이 외부에서는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민과 또 관과 학교가 혁신교육 지원센터라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는데 그 실무협의회를 할 때 민과 관, 그다음에 교육청 또는 교사 다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일정 정도의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화 거버넌스가 1차적으로는 논의가 좀 되는 자리인데 제가 매번 참여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관에서 어떤 브리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 정도 얘기하는 자리지 민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거기에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실무협의위원으로서 그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조금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무협의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육부가 있잖아요. 네. 나라의 교육부가 있고 네. 교육부 속에 교육청이 있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대부분 관여해서 학교의 교육이나 선생님들 뭐 기타의 뭐 여러 가지 뭐 급식이나 여러 가지 재반과 관련된 행정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청만이 교육을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혁신교육지구라는 교육지구가 생기면서 혁신교육센터라고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교육감님의 혁신교육 그 주장론으로 인하여서 이건 좀 말 이상하다. 주장론 이거 자르고 주장론 이렇게 말하면 안 자르세요. 네, 셀프 편집은 어렵고요. 네. 달려주세요, 계속. 네. 나 말 안 할 거야. 이런 게 나간다니까? 이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한 초대 손님으로 같이 이제 혁신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같이 이제 담당자들과 같이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저도 뭐 흘러듣고 저도 2015년, 16년, 17년 계속 이제 주민설계 마을학교로 참여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과 이제 서울시나 구청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투입돼서 그동안은 학교에서 교육만 집중했다면 어찌 보면 학교 밖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건강한 교육 분위기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혁신지구가 있는 곳과 아닌 곳과는 확실하게 좀 분위기는 틀린 것 같아요. 혁신교육이 아닌 곳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학습 분위기와 동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간다.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 사실 도봉구는 혁신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이랬을 때 이 지역 안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주민설계 마을학교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조금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중학생에게 있어서도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또 혁신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설계 마을학교나 아니면 거점형 마을학교를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은 그런 분위기들은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과 그런 고민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활동했던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약간 그러니까 교육에서 마을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마을도 교육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혁신교육 지원이라는 저희가 도봉구가 받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마을 교사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마을 교사들의 그 자리를 통해서 활동가가 사실 나오게 된 베이스가 되기도 했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곳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마을 교육 활동가 교육 과정을 들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됐고 경험과 이론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교사들 나온 활동가들의 모임이 함다라까지 조성하게 되면서 민의 소리를 이제는 관에서 내려주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그런 정책 말고도 민의 소리를 내보자 해서 그런 조합도 설립된 게 도봉구의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혁신교육 지원센터가 제가 계속 비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혁신교육 지원센터를 하면서 몇 가지 잘했거나 좋았던 점 중에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가 현재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교육청에서 뭔가 학부모회 지원을 해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예를 들면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센터에서 학부모 동아리 지원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게 학부모는 학교 일 같은데 그걸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학부모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끼리 또 모여서 네트워크 하는 거를 또 지원해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학교 안에만 갇혀있던 학부모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연수도 가고 견학도 가고 그리고 모여 있으니까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을 어딘가에 낼 수 있고 그래서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되면서 이렇게 뭔가 영역별로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지원이 학교 안에 있을 때보다 구청에서 함께 할 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 얘기를 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게 유치원, 학교 이렇게 제도권 내의 교육을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 교육 부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담당하시는 두 분 선생님을 보니까 도봉구의 마을 교육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희망차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두 분 선생님과 또 이제
그 마을 교육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앞으로 5번을 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을 더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할 때 목소리 한번 들려주셨던 그 더 나은 도봉 마을 자치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박선영 선생님 모시고요. 지금부터는 마을 자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은 마을 교육도 있고, 마을 자치도 있고, 또, 마을 미디어? 환경? 마을 미디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다 마을이 붙는데, 마을 자치는 그러면은 이 많은 마을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마을 자치라고 하면 이 자치의 의미가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 주민 스스로 이 자치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이 마을 안에서 우리의 자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전에 일단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먼저 나왔죠.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자치회 안에서 이 주민자치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마을을 고민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인 활동들을 이제 공동체 활동들을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가 이제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 좋아서 이제 활동을 하셨겠죠. 그러다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여러 곳들이 있다 보니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지역들을 좀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어 왔던 그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동단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영역으로 되게 그런 역할들을 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들만 해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부분들을 좀 자치라는 영역들을 좀 더 가지고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정책들을 좀 펴보자라는 이제 시범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마을에서 그러니까 마을과 자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를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마을과 자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함께 같이 마을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고민하고 우리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거로 나날이 예상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의 방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형태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마을 자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좀 비포가 이런데 애프터는 이렇게 좀 변하는 방향이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교육분과 하시는 거 딱 보면서 잘못했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네, 산드라든. 근데, 다음번에는 꼭 데리고 오든, 그분 혼자 오시게 하든.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의 이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활동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제 해결하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역에 살고 계신 이제 유지분들이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민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마을의 의제를 그러니까 뽑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조직이 실질적 조직이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구성들을 좀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6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 방식으로 해서 이제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작년까지 이제 뽑힌 이제 주민자치위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 이제 계속 이제 마을 의제들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분과들을 또 만들어서 분과 활동들을 하고 분과에서 이제 마을 의제들을 뽑아서 7월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 이제 의제들을 선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 의제들을 실행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11월 컨퍼런스에서는 그 과정이나 작은 결과를 공유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죠. 그냥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을 자치가 도대체 뭐고 마을 자치의 성과는 뭐고 아니면 이제 평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자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들이 좀 휴직이 숨고르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책도 한 번은 숨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책은 뭐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뭐 하지?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의견 물어봤어? 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정책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또 막 의문을 가지면서도 막 달려가세요. 그랬을 때 지금 마을 공동체가 8년이고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잖아요. 그 통합 사회적 경제도 7년이고 이제 주민자치도 시범 사업이 2년째인데 한 번도 이걸 중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 이게 잘 왔어? 이런 얘기들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컨퍼런스 준비를 이제 하시게 되고, 아, 좋다. 이 안에서 이런 거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 좀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프리포럼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이제 심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마을 사업할 때 1년에 딱 11월, 그러니까 거의 11월 30일 날 모든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이 네. 그게 굉장히 네. 부담을 많이 맞아요.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을 총회를 열어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되면 그 돈을 받은 걸 언제 기간을 조금 내가 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무조건 11월 30일 날 돈을 맞아요.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맞아요. 불안하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행정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왜냐하면 행정이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회계연도 안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의 이런 경직성이 요 회계연도 안에서의 이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안은 없나요? 논의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중앙정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넘어가고 남아도 반납하는 게 뭐 되게 불편하지 않고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주고 그걸 다음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도 크게 행정의 문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행정 그렇게.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지금 이제 고민해서 이제 11월에 의회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돼. 근데 만약에 다 쓰지 못했으면 왜? 라는 거에서 아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예산을 이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못 썼어? 그럼 안 돼. 뭐 이런 거 이 사업은 뭐 필요 없겠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행정에서는 그래서 보도블록을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군요. 보도블록. 네. 근데 저는 그 프리포럼에서도 그 마을자치, 그러니까 마을분과 쪽에서 제일 고민하시는 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동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자치나 이게 파워가 세진 거냐, 그러니까 그 고민을 되게 일관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본인들의 사업에서 근데 이렇게 주민들의 자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공모 사업의 시스템이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걸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짜여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고민이 다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인가로 다 네. 모아진다는 생각이 네, 네.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관의 입장에서 보면 11월 30일 날 이렇게 하고 금고가 폐쇄되는 그 시스템이 너무 강력한데 이쪽에서는 마을살이라는 게 연말 연시가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의 시스템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하면서 아니라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게 어떤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이 모임에 1년 딱 하고 근데 이 1년을 딱 했을 때 연결이 되는 모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1년 단위로 1년 단위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지원해 보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게 이제 12월을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좀 하나의 조직을 이제 올해는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같이 내년도에는 또 이 조직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가보는 부분들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를 1년으로 해서 이제 가지 말고 제 생각에는 조금 프로젝트별로 해서 장기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신생팀도 있고 오래된 더 발전할 팀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별로 좀 가면 참 좋겠다. 근데 공모 사업이 저도 이웃 만들기나 이런 걸로 마을살이로 먼저 시작해서 이제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공통점을 찾아내고 한다는 건 마을살이에 엄청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생기는 건데 그 처음에 그런 작은 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 다 나쁜 건 아니었다. 초반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는 받은 수혜자로서 무척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금액 단위가 점점 커지고 너무 관례적으로 공모 사업하면 현수막 안 맞춰도 되는데 현수막 맞춰야 되고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의식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예산의 낭비도 사실 있고 그 사업별의 독창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하는데 그것을 단기와 장기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주민 모임들을 좀 발굴할 때는 그냥 이제 하시고 싶은 모임들이 있으면 이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활동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어떻게 확산시켜내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의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예산은 얼마만큼 들고 또 기간은 얼마만큼 들 것인지를 같이 좀 논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모 사업이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굴이라는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제 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성장기 이제 지원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내년도에는 그럼 좀 같이 프로세스를 좀 짜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저는 그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약간씩 변화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청년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제도상으로 이제 그 행정의 제도상으로는 만만치 않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시나 아니면 구나 이런 단위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은 결국에는 민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의 주체 단위에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좀 파워풀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메시지
그래서 이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고 더 온전히 목적하고 기획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제도를 좀 수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전달되는 좀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냥 시민협력 플랫폼이 진행하는 컨퍼런스의 마을자치 분과로 그냥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좀 주민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을 좀 만들어 보자. 분과에서는 이제 그런 네.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과를 통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주민 주도라고 하는데 주민만 있고 주도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 주민의 자율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뭔가가 단절되고 뭔가가 경직돼 있다면 그건 뭐 때문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들 같이 좀 이렇게 좀 기획도 같이 해보는 자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 반성이나 뭔가 이제 자기 성찰이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주제여서 저는 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욕구에 의해서 학습을 해야지만이 성장한다.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마을 자치. 이제 20여 년이 지났나요? 그 지방자치가 된지? 네. 지방자치로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 자치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치면 우리 뜻대로 우리 지역을 잘 꾸려 나가라고 공무원 제도도 만들어 놨고, 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뽑아놨는데 지금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이제 주민들이 또 기획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는 자치 영역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민 자치 활동 이제 부분이 대부분 공모 사업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대한 방식 또 평가 방식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을 자치 활동도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깊이 있게 또 얘기 나눠보시고요. 네, 그다음, 저희 논의할 때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이 있었고 마을 계획이 있었고 이제 지금 마을 자치 주민 자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을 공동체 입고로 마을 자치 아니면 주민자치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이제 좁혀지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생태계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의 작은 주민들의 움직임들도 있고, 또 이것이 꼭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의제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안에서의 이런 의제들을 풀어가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마을 자치하면 왠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좀 해봐서 좀 정의를 좀 같이 내려보자 이런 얘기들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워. 저희도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 그룹에서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내용이라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은 네, 저는 거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댓글로 이렇게 해석을 밑에다 좀 달아줄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바가 저희 시민 플랫폼에서만이라도 저희 예전에 한번 회의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용어를 조금 쉽게 가자. 알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줘서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이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용어를 선배님들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것도 이제 갖춰야 할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주제 마을 자치 가지고 지금 박선영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을 자치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나은 도봉을 그려가는데 기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의 마을 자치와 마을 교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은
도봉구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 마을자치분과 박선영님과 마을교육분과 노애경 신수경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지원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기분 좋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더위에 눌려 움츠렸던 몸과 마음, 가을 향기와 함께 움직여봐요. 도봉 드로잉,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보낼 거 아니지? 나 약간 성정을 조금 아는데 내가 이런 거 분명히 내보낼 것 같은데. 다시요. 네. 그냥 갑니다. 앞에 주저주저 다시? 프리 컨퍼런스 참가 동부 바로 물어볼게요. 그렇죠. 갑니다. 하이.